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석입니다. 도봉구 아나운스타 도나스. 네. 자,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금 투표 진행 중인데요. 자, 지금 8시 기준으로 3%입니다. 사전투표로 합치면 25.64% 투표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종 투표율하고 선거 전망도 뭐 미리 한번 해보죠. 장윤선 기자님 요즘 보니까 유튜브 개설하시고 네. 취재 엄청 가시는데 강서구청에 계속 강서구에 계속 계신 것 같아요. 네, 강서구에 나흘 갔었고 네. 오늘도 갑니다. 아, 오늘은 오늘도 끝난 가십니까? 다음에 개표 네. 방송도 할 네. 예정인데요. 그 방금 문자가 왔는데 민주당에서는 45% 예상을 45까지 될 한다. 수가 투표율. 있을까요? 그다음에 와. 민주당 전략 단위에서는 42%. 그런데 국민의힘은 장 소장님하고 비슷해요. 38. 아니요, 37.68.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15% 미만일 거다. 이건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인 김태우 후보 캠프의 선대 본부장들 얘기입니다. 그 이상 나오기가 어렵다. 네. 왜냐하면 그 민주당 표는 결집표가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다 나왔고.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대체로 어르신 인구인데 강서구에 9만 명이다. 이분들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한 45%가량까지 다 나온다면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 완전히 유리하다. 지금 오늘 이제 직장 끝나고 한 2시간 네.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뭐 출근 안 하고 투표할 사람 없지 않겠냐. 네. 2시간 안에 뭐 나오면 얼마나 찍겠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매우 유리하다. 우리가 이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통상 사전투표 곱하기 2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50%에 근접한다. 이것은 22.64 곱하기. 예, 이것은 진교훈 캠프 예. 선대본부 예.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역대 구청장 선거 이런 적은 없지만 이번 선거는 통상의 범주 안에 있지 않는 선거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민주당이 승리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10에서 15% 격차 예상을 했는데 바닥 민심 샅샅이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고 15에서 20% 차이로 승리할 걸로 예상한다. 어르신 표는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전투표, 본투표 똑같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에 무조건 유리하냐? 완벽한 오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지금 각 캠프 취재한 내용입니다. 각 캠프 취재를 한 건데 약간은 우리 보도에 약간은 이제 본인들은 유리하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좀 본인들의 유리하게 좀 다들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렇게 길게 얘기해요. 예. 이번 선거 민주당이 이기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쉽게 더 말씀을 그냥 뭐 네. 각 당에서 네. 전략 단위에서 지도부에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냥 15% 내외 차이로 국민의힘은 좀 지는 것 같다. 민주당은 이기는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정도. 근데 그거 저도 대략 한 15% 차이로 민주당이 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김행 여가부 장관의 청문회를 보고 예. 국민들이 좀 화가 더 많이 나셔서 조금 더 득표율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보고요. 최종 투표율도 뭐 좀 35% 내외라고 봐요. 저는 45 정도 40% 가기 넘기는 어렵다? 힘들어 예.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냥 투표소도 되게 제한적으로 예. 설치되어 있고 뭐 이미 투표하실 분들 많이 투표하신 것 같아서 휴일간에 다 했다 네. 그 말씀이죠. 또 오늘 네. 평일이잖아요. 그래서 35% 정도 내외라고 전 보여지고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긴다라고 전망하는 거는 우리 뉴스킹 박지훈 앵커가 진짜 킹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왕이 된다고요? 네. 제가 전 청취율 킹이 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그래서 쉽지 않긴 하네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전망해요. 근데 가능성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민주당이 높은 건 사실인데 막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러나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그 우리 이제 보수 진영에 특히 이제 강서구에서도 우리 뉴스킹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으실 매우 텐데 많습니다. 예. 지레 그냥 안 되겠거니 생각하고 안 네. 가시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네, 저는 그래서 그 투표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사전 투표율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총 투표율이 높지 않은 거는 본 투표에 안 가시거나 그냥 뭐 대충 분위기 보고 아유 안 되겠거니 혹은 되겠거니 해서 안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선거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그 최대한 결집을 해서 투표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울 지역에서도 그 어떤 경기랑 붙어 있는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고 그건 예. 마찬가지 도봉구랑 비슷하게 그분들이 정치 현안과 무관하게 그다음에 정치적인 지형이나 정치 진영과는 무관하게 그 재개발 자체에 대한 수요, 그다음 땅을 가진 사람, 집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 여론조사 이런 게 잡히지 않지만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런 분들이 대거 또 투표장에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저는 이제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서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또 나가주시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머리를 드는 순간 뭐 투표든 뭐든 질 맞아요.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아마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장 소장님 먼저. 투표율이 뭐 쭉쭉 올라가기는 예. 좀 쉬워 보이지 않고 아하. 국민의힘이 쭉쭉 뭐 여러 가지 지지층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와서 이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예. 저는 제가 보수 참칭 패널이잖아요. 그래도 아, 보수 패널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보수 편을 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하시는 그 전략적으로 말씀드린 거다라고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건 예, 장 아니- 기자님. 그건 아닌 네. 것 같고요. 예. 양쪽 캠프 취재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제가 현장을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찍으신 분들은 인터뷰 안 하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아예 말씀을 안 하시거나 그냥 피하거나 예. 아예 뭐 됐다고 하거나 뭐 이런 거. 그 민주당 편이다 장윤선이다 그럼 우리는 안 한다 이거죠 지금. 뭐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요. 근데 이제 중립적인 분들도 많이 투표하셨어요. 예컨대 뭐 나는 둘 다 싫다. 1번도 찍어보고 2번도 찍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 삶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네. 그 정치 무용론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게 동네 선거인데 나는 화곡 이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 하나만 해줘라. 이거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다. 막 예.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동네 예. 주민들은. 아하. 그러니까 뭐 예컨대 공중전 뭐 전당의 막 대표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상주하고 막 이렇게 선거 지휘를 하고 있지만 민심은 화곡 이동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하나만 해줘. 해달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하.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들거든. 귤 5개에 5,000원이 웬 말이야. 막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이념 됐어요. 막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선거를 뭐 민주당이 이기네 국민의힘이네 이게 어떤 승패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같은 기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듣는 민심의 소리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셔서 정책의 방향, 국정의 방향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이게 어떤 결과든지 간에 총선 전략을 짜는데도 각 당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막 이 중앙당이 가는 게 맞냐.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장 그렇죠. 기자님 하셨는데 네. 김치수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 총선 전략을 짜는데 참고할 만한 큰 그게 될 것 같긴 해요. 당연하죠. 그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선거의 의미를 크게 해석하려고 그렇죠. 할 거고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려운 선거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 네. 양쪽의 노력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도 뭐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 투표가 뭐 정권 심판 투표든 아니면 여당의 힘을 밀어주는 투표든 어떤 식이든 간에 냉정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뭐 단순히 이거 강서구 하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선거랑은 무관하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강서라고 하면 또 20대 30대가 많은 지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가장 경기 변동에 예민하고 취약한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들의 표심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그 앞으로 총선에 있을 중요한 그 저는 현안 과제라고 보고 물론 6개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죠. 예. 뭐 2020년 총선 치르기 전에 6개월 전이 조국 사태 있을 때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 야당에서 공천 받으면 된다고 그 공천 경쟁이 엄청나게 있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선거 뭐 6개월 만에 완전히 참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치른 재보궐선거에서는 또 495개 동 중에 서울에서 490개 동을 또 국민의힘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서울의 민심이라는 게 급격하게 변하고 왔다 바뀌고 갔다 하기 때문에 하는데 예, 저는 예민하게 이걸 냉정하게 바라보고 맞아요.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 때문에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말씀 주십시오. 강서구 민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죠? 주차 딱지 좀 그만 떼라. 아, 그거는 좀 너무 자주 뗀대요. 그래서 잠깐 세워도 그때 떼야지. 아니 근데 너무 심하다. 심하다. 그래서 예. 그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 인상한 뭐 그런 느낌이 든다. 세수 부족해서 우리 동네에서 주차 딱지 그래요? 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역대 선거를 쭉 제가 표 분석을 해봤어요. 예. 동별로. 그랬더니 총선 때는 민주당이 가불병 새 지역구에서 최소한 10,000표 이상 차이로 한정희 의원은 25,000표 차이로 참 이겨요. 많이 났네요. 예. 예. 그러다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000표 정도로 이겨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 지역 전 동에서 고르게 다 집니다. 다시군요. 굉장히 많이 져요. 예. 3만 몇천 표로 칩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서구는 서울의 수도권 표심의 어떤 표징 같은 동네다. 풍향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한 그 스윙부터 지역이다. 그러니까 후보가 어떤 사람, 그다음에 어떤 정책, 그다음에 어떤 전략, 그다음에 그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 다 보고 전략적 투표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자, 장성우 장님, 이제 선거가 미리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후폭풍,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대표는 그만둬야 된다. 당연히 그만둬야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면 크게 지면 뭐 비대위 얘기까지 안 나왔더라고요. 그만둘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이렇게 좋은 구도와 환경 상황에서 네. 수도권의 민심을 확인해보는 선거에서 졌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먼저 얘기할 것 같아요. 이재명 얼굴로 내년 총선 치르는 게 우리한테 긍정적이냐. 이거 다시 지도체제를 생각을 해보자. 아하. 라는 요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올 것 같고 예. 어쨌든 의원들이 아니 이재명 얼굴로 치면은 내가 선거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뭐 이재명 당대표 단식해가지고 뭐 동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네. 민주당이 지긴 좀 어쨌든 어려운 것 같다라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국민의힘이 지면은 네.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대로 갈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뭐 출마시킨 것도 김기현 당대표의 뜻도 아니고 김기현 당대표 혼자서 선거를 진두지휘한 것이 아니라 나경원, 안철수 뭐 그분 가서 또 뭐 막말도 하셨던데 뭐 정우택, 정진석 이런 분들 다 투입했잖아요. 중진 간판들 다 나갔습니다. 총력 대응했다고요. 김재수 위원장님도 가셨잖아요. 갔다 예. 왔죠. 사진 봤어요. 예. 네, 이런 총력 대응했는데도 졌다.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김기현 그만둬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용산의 그립감이 더 세질 것 같아요. 아, 그 용산에서 했는데 실패했는데 그립감이 세진다는 말씀인가요? 아 근데 예. 공식적으로는 김기현 당대표가 공천장 도장 꽝 찍어가지고 아. 김태 공천했잖아요. 예. 용산에서 공천했다는 증거 대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공천해가지고 선거 졌지만 그래도 뭐 우리 당신 당대표 그 지위 우리가 그냥 다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총선 때 딴 말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다 잘 들어. 그러면은 당대표 그냥 직 유지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그립감을 더 세게 가져갈 아. 수가 네, 있다. 제가 저 부분을 예, 국민의힘 장유산 취재를 기자님. 했는데 네. 제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들었냐면 예. 용산에서 했다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없어요. 기자들이 무턱대고 예. 자꾸 용산 얘기를 하는데 증거 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정치가 형사법 무슨 쟁송하는 무슨 검찰 수사 받는 것도 아닌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아니, 얘기하냐. 팩트 체크 하셔야죠. 아니 팩트 체크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네, 거고 네. 중요한 포인트는 김기현 대표가 그 무공천 했으면 좋겠다. 그 공천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얘기 먼저 그랬는데 했었죠. 그 다음에 예. 바로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면 그거는 100% 뭐냐? 용산의 판단 아니냐라고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자들은. 그래서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증거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되게 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상당히 심한 정도로 내탁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끝나면 했어? 결과가 안 좋게 됐을 때. 뭐 김기현 대표는
뭐 도장은 찍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한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용산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최근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무총장이 책임질 거다 이런 사무총장이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하. 왜냐하면 대표 책임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 누군가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죠. 이균용 대법원장 저 인준 부결됐죠. 거기다가 김행 사태 벌어졌죠. 거기다 강서구청까지 지면은 그럼 사실 상당히 이 문제가 있다. 이거 우리 이 분위기로 계속 가면은 나중에 정말 큰 그 민심의 폭풍을 맞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깃발이 없다. 누가 이걸 들고 반기를 들겠냐. 너무 지는 걸 네. 전제해서 저런데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지는 걸 전제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우리가 한참 듣고 있는다는 건 알겠습니다. 너무 불쾌합니다. 진짜 정말. 알겠습니다. 아니 예. 장 소장님도 막 계속 얘기해놓고. 그러면 너무 다 지는 걸 전제로 요 얘기는 하셔가지고 선거가 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진행 지금 아직 아니, 투표 저는- 진행 중입니다. 저는 진다고 너무 얘기하지 진다고 않았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진다고 얘기한 거는 네? 장 소장님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양측의 김재섭 입장을 공동 위원장님이 얘기했어요. 요 이제 결과 한번 짧게 정리해 주시고 자 다른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결과 저 안 나왔기 투표 때문에 진행 중에 아니, 지금 그렇지. 지금도 절반은 안 찍었어요. 선거할 수 없어요. 왜 다 이렇게 지는 걸 전제로 예. 말씀하시는지 뭐 아니 앞서 국민의힘이 말씀드린 진다고 대로 먼저 얘기해서 장 소장님이 예. 15% 차이로. 아니 저는 진다고 얘기 안 예. 했으니까 저는 국민의힘 아무튼 당원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투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맞습니다. 예. 근데 진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떤 그 리더십 변화들이 있겠죠. 이게 뭐 저는 비대위까지라는 생각하지는 않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방향성은 바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방향으로는 예를 들면 총선에 우리가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실 거고 선거 전략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식 내지는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뭐 당직자들을 재배치하는 방식 네. 이런 식의 최소한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있을 보고 것이다. 예. 예, 이기면 이기는 대로 가는 갈 되는 것이고. 거고요. 예. 자, 그나저나 지금 사전 투표율 역대급이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했는데 국정원에서 돌연 선관위 투개표에서 해킹 가능성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내부 조력자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반박 입장까지 나왔고요. 장 소장님부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해킹 가능성은 있죠. 당연히. 네.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 해킹을 가능해서 선거 조작, 부정선거 이렇게까지 연관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뭐 며칠 앞두고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전날이었어요. 네. 이거 진 거 우리 책임 아닐 수 있어. 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이. 뉘앙스, 네? 그런 뉘앙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사전 투표 없애야 돼. 음흠. 그리고 수개표 해야 돼.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되잖아요. 아하. 저는 사전 투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장 소장님은 그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막판 변수가 표심에 반영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그 사전 투표하고 그 3일, 2, 3일간에 그게 그때 만약 맞아요. 어떠한 예.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큰 사건이 터져도 이미 찍은 사람은 자기의 선택권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와중에 우리가 단일화되는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전 투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수개표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우리 개표는요 일정 부분 수개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참관인들이 다 일일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다 참관인 그 표에다가 다 적어요. 몇 동에서 몇 표 나왔고 네. 이런 거. 그거랑 이제 나중에 결과랑 맞춰보거든요. 네. 그래서 해킹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 가지고 선거 조작까지 연관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예. 일선에서 현장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 보셨고 그러니까 예. 그 이런 해킹 문제는 뭐 해킹 문제대로 당연히 있으면 안 되니까 민의가 왜곡되는 문제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 뭐 제대로 짚어내긴 하되 저는 이게 지금 선관위 제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선관위는 크게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총 이제 선관위원들이 이제 9명인데 그중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이 국회에서 이제 여야가 예. 합의해서 뭐 2명, 1명 이런 식으로 임명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장이 또 3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대법원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 여당이 한 9명 중에 한 6명 대여섯 명 예, 이 정도를 하게 되니까 그 투개표 문제가 아니라 일선에서 하나하나 선관위가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권 해석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예. 되게 그 선거법이 공백이 많고 재량권이랑 해석권이 굉장히 선관위한테 크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짚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뭐
부정 투표가 아니라 이제 부실 투표 논란이 나오는 예. 거는 이제 선관위도 중앙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도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읍면동 단위 실무 인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서 인력을 끌어서 하잖아요. 예. 매번 선거 때마다 교사분들. 여기서 부실이 늘 발생하게 돼요. 속풀이로 선거 담게 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제 개편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선거의 중립성이라든지 선거의 어떤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실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지 해킹 문제는 물론 다 짚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네, 총선을 네. 앞두고 먼저 짚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런 이거다. 제도적인 개편들이 여야가 먼저 합의가 된다고 맞아요. 봅니다. 중요한 장윤선 포인트는 기자님. 이제 북한을 네. 북한의 해킹의 위협에 대비해서 사전 투표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이다. 아하. 그래서 국회 정보위에 물어봤어요. 국정원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국감 앞두고 어떤 성과를 좀 내야 돼서 이런 걸 터뜨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여행 뭐 또 이게 중간에 낀 경우에는 여행 가거나 이런 분들 때문에 사전 투표라도 해서 투표율을 올리자 민주주의의 참여 민주주의를 좀 가급적 예.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도입된 제도이고 최근처럼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어떤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정도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지금 뭐 갑자기 느닷없이 사전 투표를 하니만이 이걸로 쟁점 이탈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여당의 어떤 인식과 판단입니다. 여당의 인식이요? 예, 그렇죠. 그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 주장하는 수개표가 웬 말입니까? 그리고 왜 본인들이 여당이고 예컨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혹여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것에 대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 예. 라는 국민적 의심을 갖게 만드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심각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저는 이런 발언 자체가 나오는 게 매우 문제다.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3부 좀 마치고요. 4부 광고 듣고 4부에서 다시 토크킹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크킹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장윤선 기자님, 김재섭 위원장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0440 토크킹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아요 글 주셨고요. 0249님 뉴스킹 청취율도 킹 박지훈도 킹 토크킹 여론뚱탑 좋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토크킹 여론뚱탑 좋다고 말씀. 토크킹에 집중해 주시고. 예, 글을 주셨는데 제가 읽어주는데 여론동탄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선거 얘기 좀 했었고요. 이제부터는 지금 현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행 장관 후보자 지금 임명이 되는 겁니까? 혹시 우리 장 기자님 뭐 취재된 바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이제 그 자동 네. 산회된 상태이고 예. 그런데 후보가 중간에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의 역사에서 이런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자. 네. 네, 어쨌든 정상적인 마무리를 하자라는 게 이제 그 국회 여가의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난 거다. 끝난 것이다. 네, 끝났기 때문에 예. 뭘 이제 와서 다시 하냐.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하.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데 뭐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해석이 된다는 좀 거네요. 그런 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없었던 일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김행 방지법 뭐 이제 국회에 통과시킨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인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임명은 하겠죠. 아, 임명할 것 같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야당이 반대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입장을 바꾼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임명은 할 것 같다라고 국회에서는 보고 있어요. 보도에는 그래도 뭔가 기류가 선회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 서정욱 있습니까? 변호사 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본인이 파악을 해봤대요. 아, 서정우 변호사께서 네, 무조건 임명한다고. 예. 뭐 법적으로 뭘 잘못했냐, 하자가 뭐가 있냐, 아. 무조건 임명한다라고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분위기를 아주 잘 파악하시거든요. 그래서 임명할 거는 같은데. 거기도 핫라인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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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네. 골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이게 좀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 분위기 파악은 할 수가 예.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뭐 김행 장관이 그렇게 막 일어나 가지고 여갑이
상임위원장이 막 앉으라고 했는데도 말 안 듣는 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권인숙 예. 여가위 위원장이죠. 위원장님. 네. 그분도 그러면 안 돼요. 아, 위원장이 후보한테 사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이건 사퇴하세요 이게 아니라 아니 그럼 사퇴하시든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 비슷한 뉘앙스니까요. 비슷한 뉘앙스니까요. 그거는 예, 장 소장님 말씀이어가지고 그건 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아니, 얘기겠죠. 그렇다고 이제 사퇴하시라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위원장으로서 문제가 있다. 부적절한 예. 발언이에요. 이 잘못도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청문회 때 위원장이 그러면은 나 상대방이면 사퇴하세요. 그 자료 안 낼 거면 사퇴하시라고요. 이거는 안 돼요. 네. 그럼 김재수 위원장님. 민주당 네. 상임위원장들의 그 이상한 편파 진행이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 그때 과방위 그 위원장일 때 뭐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 위원장들의 편파 진행이 굉장히 문제인 거는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짚고 그래도 청문회 후보자가 이 청문회 과정에 나간 거는 저는 그 뭐 눈높이에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았다고 아유, 부적절했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장 소장님께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거를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후보자의 입에서 이러이러한 점들은 민주당이 지금 허위 공격을 하고 있다. 가짜 자료 공격을 하고 제출도 있다. 거부할 수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러니까 거짓말 안 했다고요. 네. 꼭 자료를 보셔야 돼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흉내 그게 내시는 빙의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했었으면 그리고 청문회가 된다.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후보자가 억울한 게 있으면 그 과정에서 논박을 하면 논파를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가 뭐 사실상 끝나버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잘못됐어. 그러니까 오히려 찝찝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감정 포인트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냥 재송부 요청하고 한 열흘 정도 기간 두고 국감 과정 중에 여급 장관을 임명할 건지 아니면 국감이 끝난 다음에 임명을 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임명은 이제 대통령이 판단해서 시기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아.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 국감 끝나고 임명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감에서 거의 문제되니까. 국감이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될 거예요. 아하. 그러면 뭐 난장판 될 거거든요. 예.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좀 재밌게 지켜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 이미 장윤선 뭐 기자님? 국감 현장은 여기저기 도처가 파행이고 뭐 국회 국방위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막 민심 투어 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네. 그때 많은 분들이 하셨던 시민분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한다. 마음대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당이 반대하거나 아하. 그리고 또 어떤 입법을 했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75%나 국민들이 반대하고 막 이러는데도 대통령이 강행한다. 그리고 이제 장 소장님 같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안 바꿀 것 같아요. 이 태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야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인데 그런데 국민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기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좀 들으시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구나. 네.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김행 얘기하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아니 왜냐하면 비판하면 이것도 그냥 저도 김행 얘기하다가 이재명 당대표 비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파행을 겪었으면 당연히 이것은 임명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하는 게 옳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 얘기 나온 김에 대법원장 후보자도 말씀처럼 부결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균영 후보자 지금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정쟁이다라고 해갖고 민주당에서는 인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가 잘못된 겁니까? 이걸 정쟁으로 가는 거가 잘못된 겁니까? 김행 후보자나 이균용 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가부 장관이나 대법원장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하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감정적인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걸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잖아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을 잘 모른다고 스스로 고백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인사 검증을 지금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하거든요. 그럼 인사검증단 책임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어려운 질문을 예. 호재가 그냥 없네요. 뭐 단순하게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얘기할게요. 예. 네. 그 한동훈 후보자가 작년 네. 5월에 인사정보관리단 왜 설치하냐라고 했을 때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그래서 기대 효과로 뭘 얘기했냐면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서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화에 두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걸 아직도 믿어요, 근데. 아니 믿어야죠. 옛날 법무부가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보도자료 나왔던 아니 근데 거. 그걸 아직도 믿냐라고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 소장님. 왜냐하면요, 정부가 얘기한 거를 국민이 안 믿으면요, 그건 나라가 아닌 겁니다. 아, 그 믿냐고요. 아니, 장 기자님부터 믿냐고 그걸. 아니 믿어야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으면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겠구나라고 국민은 믿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못 믿게 되는 겁니다.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뭐 김행, 이균영 후보 두 사람만 문제입니까? 신원식 그 후보자는 문제 아니었어요. 유인촌 후보는요. 그밖에 그동안 있었던 분들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국무위원 혹은 그 장관급 인사들을 봤을 때 과연 법무부가 제대로 인사정보 관리를 하고 있는 거냐. 1차 검증을 투명성에 맞게 하는 거냐. 특히 그 누굽니까? 국수본부장 했던 정순신 사태 때 같은 경우 후보자. 보면 이건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후보를 갖다 놓고 할 수 있냐라고 의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예술의 전당 나타나고 막 이러면 이분이 더 이상 법무부 장관 할 생각이 없구나. 법무행정에 무슨 큰 특별한 염이 있어서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술의 인사검증을 전당 간 거랑 이거랑 아무 뭐 상관없는 차이는 내용이었고요. 네,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예. 공연 볼 수 있죠. 공연 보는 내용을 뭐 인사 검증단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맞지 않는 내용인 예. 것 같고,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된 그 부족한 점들은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보완이나 내지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근데 양지로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보고 민정수석실이 원래 돼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암암리에 다 그 정보가 취합되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결정됐던 거에 비하면 어쨌든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법무부 직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인사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자들의 문제들이 지금 지적하는 가운데서 예,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 필요하다. 합니다. 검증을 안 알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검증했겠죠.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니 거. 그러면 진짜 정부가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정말 알았어. 심각한 그만해, 거예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이제. 그만하기 다른 뭘 주제 그만해요.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만해. 다른 아니 주제 중요한 하시죠. 주제 나오면 그만하라고. 아니요, 뭐 얘기 충분히 아니 했으니까요. 충분히 많이 한 것 네? 같아요. 아니, 다른 네. 주제로 예. 하시죠. 아니 자, 정부가 심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이재명 보면. 당대표 아닙니다. 얘기 없어요? 뭐 이재명 대표 이래요. 이재명 대표가 큰 문제입니다. 네, 자, 총선 이제 야당이 얼마 잘해야죠. 안 두고 있는데 자,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별명이 이분이 핫해죠. 하태. 자, 또 이번에 핫하게 하태경 의원이 원래 부산에서 3선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 지역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혹시 장 소장님 예상? 김재섭 위원장님이 네. 잘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하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얘기 올라서 나왔습니까? 올라오실 것 같긴 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몇 번 들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던데. 근데 그건 예.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역구가 있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설령 내가 지역구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영남에 계신 분들이 네. 내가 지역구를 바꾼다고 미리 얘기해버리면 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이 사라져요. 그럼 그 말하자면 제가 임명한 사람들 뭐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일이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가진 사람의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언제 옮기기 전까지라도 우리 지역구 회원들을 다 챙기고 나는 안 움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치적 도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탓하고 싶진 않아요. 네. 전혀. 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지역구를 옮긴다는 얘기를 끝내기 전까지는 최대한 함구하는 게 맞고 네. 실제로 하태경 의원도 주말 그 지난주 토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금요일 날 마지막 그 측근에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과정이 바로 전날 있었다는 거는 측근들도 모르게 본인이 아하.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고 그런 그 지금 뭐
그 영남 중진들 수도권 차출을 그렇죠. 얘기하는데 예. 항상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수도권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이냐를 늘 봐야 되거든요. 하태경 의원은 인지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예. 젊은 세대가 좋아하고 수도권에서도 소구력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서 정치라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데 영남에 계신 의원들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 절반은 못 알아보실 거고 네. 나머지들 중에서 대부분 또 상당 부분은 예. 이 수도권 민심과 맞지 않아서 아무나 올라와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일단 하태경은 확실히 되는 사람이다.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국민의힘에서 연속 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하태경 의원 수도권 출마 끝 이러면은 아. 감흥이 없고 예.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이 없을 거예요. 음. 그럼 분명히 요구받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김기현 당대표 울산 좋은 지역구 4선 당신은 어떡할 거야. 당대표가 총선 승리 선봉장이 되어야지. 장제원 의원 같은 분 부산에서 3선 당신 윤핵관 아니야.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 수도권 나와. 이렇게 당의 지도부라든지 영남의 좋은 지역구 가진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분들은 그 한 그룹이 당신들 험지 출마해라는 요구 받을 수 있고 또 한 그룹은 이미자 의원 같은 그룹이에요. 이미자 의원요. 예. 상주 문경을 예. 지역구로 둔 분인데 그렇죠. 이분이 처음에 배지를 땄을 때 비례였어요. 비례대표 됐어요. 전국구 비례. 그런 다음에 예. 두 번째 재선될 때는 상주 문경이라는 국민의힘에 아주 좋은 지역구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처음 비례대표였을 때 안산 단원을의 당협위원장했어요. 아하. 본인 거기 출마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경력을 보면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여성위원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조가 좀 센 그런 안산에 가서 수도권 승리 선봉이 되라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서 그때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이 됐었거든요. 그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당신 2번이나 은혜 받았잖아. 아하.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나가.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박성중 서초. 네, 서초 의뢰. 아. 거기서 아니 이렇게 좋은 지역구 2번이나 받았잖아. 아하. 그러니까 다른 지역구 나가. 이렇게 요구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2번 연속 약간 되기 좋은 데 있었으면 그럼요. 조금 어려운 것도 이제 자진해서 나가달라. 그렇죠. 이미자 의원 박성중 의원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번에 예. 장 소장님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네. 사람들은 비켜야 된다. 살생부를 장성철발 살생부가 돌고 있다. 아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합리적인 요구가 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당으로부터 좋은 지역구를 배려받았다라는 것은 큰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혜택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지 왜 그 사람들만 계속 거기서 유지하냐 이거. 근데 참 재밌는 게 예? 평소에 통화가 잘 되던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으십니까? 혹시나 전화를 안 받고 예.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이 없으셨다. 그리고 이용호 의원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네. 하태경 의원으로 끝이다. 더 제2, 없다? 제3의 하태경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핵관 너희부터 좀 불출마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해서 아마도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장제원 의원요. 예, 그런 예. 얘기가 사실은 더울 때부터 있었어요. 여름 예. 무렵 그 전 무렵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고 어찌됐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선거 승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정말 골몰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 하나 영웅으로 만들어서 뭐 마포 마포을 가서 정청래 정청래 붙어서 의원 지역구. 승리해서 이겨오는 전사의 모습을 만들어라라고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그래도 서울에서 이길 수 있는 동네, 뭐 서대문, 은평 이런 데로 가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이제 정치권 안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는 막 이렇게 추앙하고. 당신 정말 잘했어라고 박수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지로 터미는 이런 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좋은 지역구에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떨어질지도 모르는 지역으로 가는 거니까 상당한 위험을 가진 출발인데 국민의힘 그밖에 다른 의원들은 말이 없거나 그럴 마음이 없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6개월이니까요. 국감 지나야 돼요. 국감 지나고 그 무렵 되면 제2의 하태경, 제3의 하태경 나올 수도 12월, 1월 뭐 이렇게 나올 봐요. 것이다. 네. 나올 그래서 것이다. 저도 국감이 끝나자마자 이게 이어져야지 안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되게 되면 권력투쟁처럼 비춰져요. 맞아.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는 저 사람이 실제로 수도권에서 내가 뭔가 바람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저 사람 공천 밀려났구나라는 판단이 해보면 벌써 반 깎고 들어가는 아니 거예요. 근데 하태경 의원도 사실은 그런 거죠. 아이, 그렇게 폄하하면 안 돼요. 아니라니까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천 공천 안 준다라는 얘기가 아이, 많이 그런 얘기를 돌았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들은 지역구 얘기예요. 내부 그를 누가 하는 그래요? 입장에서도 김주성 위원장님이 그거를 지금- 취재원 밝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장수님 그렇게 저한테 김주성 제가 공격했죠? 네. 아니요 그게요. 하태경 의원. 아니, 네, 폄하하면 근데 안 그거는 돼. 그렇게 태우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구 공천을 받든 못 받든 그 실제로 지역구를 끝까지 남아서 내가 여기에 대한 리더십을 행사해야지만 지역구 일이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아니 근데 공천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좀 더 있다 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감 끝나고 국감 하게 아직 되면 시작도 안 했는데. 본인이 수도권에 출마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 반 깎아서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거봐 너 공천 못 받아서 나온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감 이전에 이미 발표를 그래서 해가지고 일부러 타이밍을 잡은 거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잡은 거고. 아니요, 근데 소문은 사실은 아까 저기 소문이잖아요. 뭐야, 얘기했었잖아. 아이 그게 발 없는 말이 천리갑니까?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럴 것이다라고 관측이 물론 됐던 다 거고. 살길 찾아서 가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홍준표 시장 얘기하는데 근데 살길 찾아서 그렇게라도 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네. 못 가요. 그러니까 다음은 조경태 의원이 대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조경태 의원은 말씀이 아직 없으십니다. 4선인가요? 5선인가요? 5선. 오선이죠. 예, 네. 사상에. 근데 그거는 예. 아주 오늘 경쟁력이 강하죠. 자 그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하태경 의원이 가면서 민주당 중진도 오히려 민주당이 3선 4선이 훨씬 많아 보이는데 많죠. 자 특히 지금 어제 저희가 김두관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험지 가라 3선 이상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떻습니까 민주당 가능성? 홍익표 그렇죠. 원내대표는 지금 옮겼습니다, 벌써. 네, 성동에서 예. 이제 서초로 옮겼는데 그런 요구를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개혁 공천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죠. 근데 그걸 누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강제는 못합니다 다. 예. 그래서 중진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이재명 당대표와 가까운 분들에게 먼저 요구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당신부터 솔선수범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거 아니냐. 아 이재명 대표도 아니요. 이재명 대표 말고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중진 분들. 의원들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의원이요, 그 정말 자기 지역구를 떠난다라는 거는 거의 정치 생명을 거는 그게 보통 일이 정말 아니라고 목숨을 하죠. 건 행동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비하시면 폄하하시는 안 돼요. 말씀을 네.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민주당 의원들 홍익표 의원도 정말 그 지역에서 출마하면 당선될 수 있는데 서초로 어려운 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도요. 이러한 분위기들이 많이 나와야 민주당도 총선 때 국민들이 야 개혁공천 하는구나 민주당 달라졌네 이러한 인식을 받을 수 있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중진이나 오래 했던 분들이 험지로 가는 당일수록 공천 잘했다 얘기를 나중에 들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 저도 아까 뭐 영남 의원 중진 차출론 이런 네. 얘기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선별해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잘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분을 굳이 어려운 지역으로 빼서 두 개를 다 잃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전형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충남에 있는 의원들 중진들 그러니까 잘하면 이기고 못하면 바로 뺏기는 그런 지역에서 굳이 바로 옆 지역구로 옮겨가지고 공천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례들이 아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중진들 무조건 자리 바꿔야 되라는 당위에 빠져서 공천을 이상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두석을 잃는 맞아요. 효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진이 여기서 잘한다고 하면 그거를 굳이 빼지 않고 거기서 냅두고 뭐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지역구에 몇 명이 더 가고 또 어려운 지역구에 차출돼서 가는 또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중진들이 나와주는 게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중진이니까 다 나가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예,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제 그 이른바 그 가결파 체포동의안 가결파원들 이분들 지금 험지 출마 강요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구죠? 저기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에 그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예. 했었잖아요. 예. 그 자체가 모두를 향한 경고다라고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명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친명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네. 뭐 수박색출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당의 단합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통합적 메시지로 간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못 믿겠어요. 민주당은 못 예? 믿겠어요. 아니 이재명 너무 대표에게 못 원사이드하게 믿겠어요. 말씀하시지 예. 마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더 깊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어쨌든 영남 중진 차출론 이런 정도잖아요. 수도권 차출론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일단 586 문제가 있고요. 586 이 있어요. 586 3선 이상들 어떡할 거냐 네. 이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드보이의 귀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지역구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금 쪽에 박지원 전 원장, 그다음에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 그다음에 정동영 전 의장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출마 준비하고 있고 추석 때 엄청 문자가 와요. 출마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당의 원로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수도권에도 많습니다. 사실은 네. 수도권에도 별다른 의정 활동은 없는데 그냥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당원들이 나서서 해주기를 바라는 눈치더라. 알겠습니다. 자, 총선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급박해지는데요. 오늘 강서구청장 또 선거 결과 보고 다음 주에 다시 또 토크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김재섭,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